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새 바깥세상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우리나라의 K-전투기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차이나가 지금 제일 놀라고 있답니다. 우선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면은 지금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필리핀하고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군사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K 전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0년에 우리가 FA-50 PH입니다. 필리핀 버전으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12대를 필리핀 공군한테 우리가 줬는데 이 필리핀 파이러트들이 이 FA-50에 홀딱 반해갖고 야 저거 베스트 전투기다 이거 타보니까 이게 완전히 FA-50 저기 게임 체인저다 그러면서 아주 홀딱 반해갖고 난리랍니다. 그리고 FA-50 실력이 한번 검증됐잖아. 실제 전투에 나갔거든요. 그래갖고 2017년 민다나오선 저 남쪽에 이 이슬람익 반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난리칠 때 저 FA-50이 가서 공대지 미사일, 공대지 사격해갖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나 봅니다. 그리고 또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이 필리핀하고 차이나하고 스카보로 환초죠. 사진에 이제 중국이 무력 점령하고 저기다 군사기지를 매기는데 저게 날이 가면 갈수록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커져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야무지게 저거 절대로 필리핀하고 양보 못하겠다고 마닐라가 세게 나가니까 군사적인 긴장이 커지는데 여기 또 우리 FA-50이 결정적인 일을 했대요. 우리 금년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은 미국하고 1951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리뉴얼, 갱신해가지고 짝짝꿍 해갖고 이제 이 중국에 대항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초무속 중 폭격기 2대하고, 그 다음에 저 사진에 보면 조그만 게 FA-50입니다. 3대가 떴는데 이제 사진에는 2대만 잡혔는데, 저 스카보로 환저 근처를 초계 비행을 했는데 이게 무슨 연습을 했냐면요. 그냥 무슨 정찰하는 연습이 아니고 저 사진에 보이는 거는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인 게 미국 전폭기 2대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FA-50하고 에어 인터셉트 훈련을 했다. 그 에어 인터셉트 훈련이 게 뭐냐면 만약에 중국의 공군기가 스카보로 환저 쪽으로 오면은 이거를 못 오게 공중 차단하는 거예요. 이 공중 차단하는 역할을 우리 FA-50 2대가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유사시 스카보로 그 환저 근처에서 한판 붙으면 차이나하고 필리핀하고 붙으면 우리가 수출한 FA-50이 최전선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하고 맞짱 뜨고 붙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리 FA-50 12대에 대해서 필리핀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게 처음으로 미국하고 이제 필리핀하고 조금 또 공중 훈련을 했는데 루비오 장관 요새 초강수로 나가잖아요. 라틴 가서 얼마 전에 파나마 대통령 굴복식을 했는데 필리핀 카운터파트한테 전화해갖고 차이나가 말이야 남중국해에서 데인저러스하고 모험을 하고 이거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씩씩거리가 있으니까 또 중국 인민해방은 더 열받은 거야. 계속 열받는 거야.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조인트 에어 패트롤 하고 난 다음에 컴뱃 레디니스 패트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한판 붙을 전쟁 준비하고 스카보로 해협을 순찰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한발 붙는 게 뭐냐면 이게 해양경비장이나 이렇게 나갈 때 실탄 장전하고 유사시 실탄 사격하고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험악하게 나오는데 중국이 계속 얌체 같은 짓을 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객관적으로 봐요. 우리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 지도를 보세요. 스카보로 저 환천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구역 속에 있고 필리핀 바로 앞바다예요. 차이나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차이나가 무력 점령하고 이것도
모자라 갖고 작년 12월에 차이나가 UN 해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차트를 이 담당하는 조직에다가 이 세계의 해도에다가 이 스카보로 환처를 후황지향 섬이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할 때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지도 전쟁입니다. 지도 전쟁. 이 히말라야에서 인도하고 영토 분쟁하잖아요. 그래갖고 몇 년 전에는 히말라야 과란지구 이렇게 뭐 영토 분쟁한 지구를 중국말로 번역했고 벌써 중국 학생들한테 중국 국내에 배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남의 나라 걸 자기 거로 우길 때는 우선 중국말로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필리핀이 전임 대통령 때까지는 거의 친중이었습니다. 친중이었어요. 뭐 베이징이 뭐 코로나 백신 주니까 뭐 대통령이 쫄랑쫄랑 뭐 이 공항에 나가서 백신 고맙다고 할 정도 친중이었는데 완전히 이 스카보로 환초 하나 때문에 친미를 싹 돌아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또 굉장히 열받는 게 뭐냐면 필리핀 북쪽 중국 가까운 데다가 타이푼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딱 설치해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건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을 현대화시켰다. 그래서 자주 국방 강화법을 맹기렸어요. 예산을 많이 늘리는데 그 중에 이란이 써보니까 저 메이드 인 코리아 FA-50 저거 좋더라. 그러니까 12대 또 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이 요구하는 게 FA-50 파이팅 이글 블락 20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필리핀에 수출했던 FA-50 PH보다 미사일이나 레이더 전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획을 발표하는 필리핀 군사 당국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려고 하는 FA-50 파이팅 이글 블록 20은 단순히 정찰용이 아니다. 저 최신 비행기에는 그러니까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공중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비행기하고 서로 미사일 쏘면서. 근데 공대지 미사일, 스카보로 환초에 있는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필요하면 미사일로 갈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2씨 공격 시스템. 중국의 해양경비정이 깜짝거리면 여기서 그냥 갈길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초음속 비행기다. 초음속 비행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우리나라가 레이더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비행기하고 딱 보통 원거리에서도 미리 레이더를 잡았고 중국 비행기를 요기할 수 있는 아주 이게 획기적인 비행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12대가 들어가면 저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12대가 일 때 필리핀 비행 편대잖아요. 그러면 비행 편대가 땀을 치고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남아 국가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도 중국이 저렇게 개판치니까 남중국해에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메이드 인 US 무기 사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어려운 나라들이 미국의 최신의 이 F-35가 살 돈은 없고 또 유럽 비행기들도 비싸요. 블라스의 라팔도 비싼데 근데 가성비 좋은 게 메이드 인 코리아 비행기다. 저거 초음속 비행기고 또 한국이 그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K방산을 최적의 협력 파트너 해갖고 그 현상이 지금 필리핀에 나타나니까 이 중국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냥 외신에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레이시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FA-50 여러 대 사지 않았습니까? Beijing will feel insecure with this special and increasing defense cooperation. 그러니까 K방산하고 필리핀하고 계속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고 FA-50을 사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초조해하고 있다. 근데 왜 이게 중국이 저거에 대해서 FA-50 12대 새로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냐면요. 만약 스카보로 환초에서 만약 밀리터리 컨플릭트가 벌어진다면 비행기 수백 대 갖고 공중전 대규모 공중전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비행기나 경비정 또는 필리핀의 비행기나 경비정 이렇게 서로 이렇게 초계 비행하고 정찰 비행하다가 우발적으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비행기 한 2세대하고 경비정 2세대가 딱 코당딱 붙을 수가 있어요. 서로 인터셉트 하다 붙는 거죠. 그럴 때는 12대 이 초음속 쪽으로 아주 뛰어난 한국의 FA-50 파이팅 이글 블록 20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인민해방군 고무부의 해군한테도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전투기라는 게 공중전에만 특화되어 있는 전투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가 전형적인 경우인데 이 FA-50 이거 블락 20은 그냥 다목적입니다. 그냥 미사일을 그냥 상대방 하늘에서 쏘고 바다로도 쏘고 땅으로 쏘아기니까 중국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전 세계 그 선주들이 놀랬어요. 우리나라가 20년,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 HD 현대중공업에서 이란 그 해운회사한테 36,000톤급 컨테이너선을 수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컨테이너선이 그 사이에 흔적이 없다가 얼마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야, 우리가 세계 최초로 드론 항공모함을 맹길었다고 딱 공개하고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보니까 저게 그 우리 현대중공업이 오래전에 수출한 컨테이너 선이에요. 거기다 뭐 이란이 드론이 발달했잖아요. 드론 싣고 뭐 우리도 한 곳만 가져다 펌박지 않는데 왜 세계가 놀라냐면 이란이 저거 맹긴 거 갖고 놀라는 게 아니고 야, 한국에다 배 수주하면은 저렇게 배를 튼튼하게 오래간에 잘 맹기네. 보통 컨테이너선 수명이 20년, 30년인데 야, 저 20년 넘은 배를 이란 그 군부가 저걸 이렇게 이 항공모를 개조할 정도면 배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는요. 좋으니까 저걸 이제 드론 항공모를 개조했다고 K조선이 또 엉뚱한 데 벙 떴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때 또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우크라이나 참전한 북한 군인들을 중국이 1대1로 보호하는데 용병으로 쓰고 지금 아주 탐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 중앙아시아 쪽인데 이쪽은 뭐 정세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사설 보안 회사들이 많이 사설 보안 인력, 쉽게 말해 용병을 고용을 하나 봐요. 용병을 고용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외신에 보면 중국 1대1로 하니까 중국 건설업자, 중국 노동자만 오는 게 아니고 총을 든 중국의 뭐 용병들, 사설 보안 요원들이 온다 그러면서 이게 아프리카 국가의 뭐 위협이냐, 뭐 전략적 파트너냐, 전략적 파트너가 뭐는 아프리카를 뭐 잘 지켜주는 거냐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요거 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싸우는 걸 보니까 특히 이제 차이나의 사설 보안 업체들이 딱 보니까 야, 저거 기똥차네. 저게 베스트 메스너리 솔저, 최고의 용병감이네. 노스코리아 솔저들이 저렇게 사상무장, 이데올로기 무장이죠. 이데올로기 무장이 공산주의 무장이요. 잘 되고 잘 훈련된지 몰랐네. 그러면서 이미 베이징하고 중국 내부에 이제 사설 경호회사 이 세계에서는 야, 저거 벌써 이제 중국의 그 기업, 많은 기업들이 노스코리안 베테랑들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북한군, 그 제대군이죠. 참전 용사들을 데려오려고 그런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제일 강조하는 게, politically reliable.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념 무장이 돼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에, 그 무장이 돼 있는 군인을 총 갖다 주면은, 중국이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중국의 사설 그 보안회사들이 왜 뜸을 지르면, 야, 쟤네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10,000명 이상이 가고 그렇게 난리치고 하면서도 전쟁 포로로 잡힌 애들은 딱 2명밖에 안 된다. 저거 진짜 믿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 북한 군인들 싸우는 거 보니까 1대1로 이 차이니스 프로젝트 보는데 최적이라는 게. 왜냐면 그 북한군이 뭐 드론, 뭐 기갑전 이런 건 못하지만 소규모 근접 전투는 아주 잘하더래요. 그 다음에 뭐 1대1로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 어디다 무슨 뭐 다리 건설하고 항만 건설하고 그럴 때 중국 이 보안회사들이 필요한 거는 뭐 수백 명 갖고 대포 갖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반군 게릴라 몇 명이 들어올 때 그냥 뭐 유사시에는 뭐 총이 없으면 그냥 태권도 특공 무술로 확 쳐박고 치는 건데 몽둥이로 때려도 맞아도 막 싸우고 뭐 저런 애들을 용병으로 들이다. 뭐 아프리카 풀어놓으면 허접한 반군 애들은 한 방에 날아갈 거라 그러고 그리고 그 상당수의 이 북한 군인들이 이제 만다린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이게 뭐 이 언어 소통이 좋고
그다음에 가성비 최고죠. 지금 뭐 와그너 용병, 서방세계 용병 써보니까 돈만 비싸고 근데 이제 베이징이 이 중국 공산당은 이 사병 용병이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작년에 이 개인 보안회사의 용병을 철저히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중국 내부만 통제하지 해외, 아프리카나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1대1로 하는 데는 그냥 허술하게 놔줬기 때문에 이 사우스사이드의 기사를 쓰는 알렉산드로 아르디노라고 유명한 그 영국의 킹스 칼라지 이제 중국 전문가인데 이 양반 이야기에 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은 세계 용병 시장에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하는 용병 시장에 대지각 변동이 날 거다. 왜냐하면 북한 참전군인들이 대거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갈 거라 이거죠. 세계의 하늘과 바다에서 차이나를 압박하는 K방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미 해군하고 MRO 이 자격을 따냈잖아요. 왜냐하면 미 군함을 유지 보수해 주는 건데 이게 벌써 실행이 되고 있어요. 저 사진은 우리나라 거제도 하나오션에 들어오면 첫 번째 미 군함 유지 보수함인데 제가 왜 사진을 크게 해놔보면 저 군함 불쌍해요. 거의 유지 보수 보세요. 저 배지 벗겨진 거 보세요. 저 싫어하고요. 그런데 이거 와서 이제 이게 작년 가을에 왔거든요. 이거 우리 거제도서가 잘해주니까 미 해군이 미투 그래갖고 뭐 함장들이 너도 나도 한국 가겠다 그래갖고 두 번째 들어오니까 지금 6코너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비함인데 쟤도 헐렁하잖아요. 껍질 자시 뭐 많이 벗겨야 되는데 들어가고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K조선이 미국 내에서 군함을 제조할 거라는 게 이게 거의 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딱 2개 있답니다. 샌디에고의 제네럴 다이내믹스의 조선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인데, 우리 하나오션이 얼마 전에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앞으로 한화 쉬비아드가 되는데, 저 조선소는 항공모함만 빼놓고 아메리칸 미국의 군함이라도 제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도 이제 중국이 물 먹고 있고 아주 뭐 짜증나요. 뭐 남중국에 저째 한국이 FA-50 필리핀에 팔아갖고 짜증나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KF-21 보람의 4.5세대 스텔스급 비행기를 개발해갖고 거의 개발하자마자 대량 생산에 들어갔잖아요. 한국 공군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왜 중국이 짜증나냐면, 이제 중국이 지금 4.5세대 이 시장, 스텔스 전투기를 나름대로 개발해갖고 세계에다 팔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나토 국가나 이런 데 못 팔지만, 허접한 아프리카나 뭐 중동 국가, 동남아가 팔 수 있지 않았는데, 제가 나오면은 KF-21이 저게 대량생산하고 해외 시장에 나가면은 중국제 스텔스 동급 초음속 비행기하고 우리 KF-21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스텔스 수출기의 대항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뒤에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밀어줬어요. 록히드 마르틴하고 손잡고 우리한테 기술이 좀 많이 해줬어요. 중국을 좀 견제하라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근데 지금 이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필리핀 공군이 FA-50에 매료돼갖고 저 KF-21이 나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사겠다고 벌써 이렇게 군침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잠수함 중국 쪽팔리게 잠수함 한 척도 수출 못 했잖아요. 태국에 그렇게 공들이고 하려고 하는데 나가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잠수함 인도네시아하고 나가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캐나다 잠수함 쪽도 나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요새 뭐 중국 조선이 전 세계 3분의 1 수주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사실 중국도 속으로 답답해요. 싸구려만 갖다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되면 조선업에 진출한 지 20년이나 보면 고급 부가가치선을 거의 뺏어왔어야 돼요. 한국한테. 우리가 옛날에 조선업에 진출했을 때 한 20년 지나고 일본한테 고부가가치선을 뺏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못 뺐잖아요. LNG선은 우리가 거의 독점하고 남는 짜투리만 중국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중국이 3분의 2 건조하고 우리 18% 건조
못하는 거 한다.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톤수 기준이에요. 이 가격 기준하면 이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수주하는 많은 그 유럽 선주의 배들이 야 그래 선체는 너희들 거가 중국제로 맹기로 중국처로 맹기로 그렇지만 엔진은 메이드 인 차이나 못 믿겠어. 메이드 인 코리아 써드라는 거 옵션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그 선박 엔진 이 맹기는 그 국내 그 회사들이 지금 대박이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선박 엔진 수주가 많이 와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